11월 30일 일요일 NBA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느바 총 8경기, 경기 숫자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경기들을 봤을 때, 이 내일 아침에 라인업을 보고 베팅하기보다는 오늘 저녁에 미리 라인업을 예상해서 베팅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느바는 저녁에 미리 가져갈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이 금요일 국내 경기부터 금액을 계속 2배 업으로 고정적으로 올려가고 있는데 오늘 르바도 한번 금액을 올려서 핸디캡, 언어버, 일반승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2경기로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할 테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본인의 생각과 비교하셔가지고 좋아 보이는 경기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렌 경기들, 또는 언어버 경기들 좋아 보이는 경기를 잘 골라가셔서 또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미네소타 대 보스턴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네소타는 현재 피닉스, 세크, 오클 원정 3연전에서 3전 전패를 당하면서 3연패 중이죠. 직전 경기 이 오클 상대로는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피닉스, 세크 상대로는 패배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아쉬웠던 경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경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케이타가 GTD 출정 미정인 상황이고 현재 보스턴이 4승 1패로 상승세 중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 클블 원정 백투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브라운 케이타의 출전 여부는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현재 미네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연패 탈출해야 하는 입장이고 원정 보스턴은 홈에 비해서 승률이 5할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 케이타 결장 시에 랜들 고베어 제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미네 승 그리고 브라운 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네 마앤승까지도 충분히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 대 토론토 랩터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샬럿은 오늘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23대 116으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밀러, 브리치스의 활약으로 연패 탈출에 성공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주전 라인업의 출전 시간도 제어에 성공했었고 홈 백투백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체력적인 이점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홈에서 인디 상대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97대 95 접전 경기에서의 승리였었고 이 잉그램이 현재 스코어 리더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퍼들, 반즈, 잉그램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주 전에 이 공산 농구에 비해서는 조금 득점력이 잉그램을 제외하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틀 자체가 직전 경기에서도 인디 상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냥 일반승만 겨우겨우 했던 그런 경기였었죠. 11월 18일 토론토의 홈 경기에서도 110대 108로 접전 양상으로 보이다가 이 토론토가 겨우겨우 승리를 따냈었고 직전 경기 샬럿이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8.5점이라는 기준점은 생각보다 많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샬럿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233.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오버사이즈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샬럿 프렌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 대 시카고 불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인디 시카고 모두 양팀 모두 백투백 경기죠. 하지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샬럿 원정에서 이 접전 경기 이후에 인디애나로 이동이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부담이 더 큰 쪽은 시카고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직전 경기 결정했던 네마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지금 최근 경기력 자체가 인디애나가 이 매서링 들어오면서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반대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비가 아예 망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같은 백투백 상황이라면 홈 미점을 지닌 그리고 오늘 경기 역배를 받은 인디 프렌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시카고가 수비가 무너졌고 시카고의 템포는 여전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사이즈도 괜찮은 선택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디 역배 프렌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히로 복귀 이후에 경기 플랜이 조금 달라졌죠. 직접 미러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106대 103으로 접정 승리였었고 6연승을 기록 중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템포와 야투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죠. 히로 복귀 이후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스턴 원정에서 연승이 끊긴 이후에 오늘 경기 홈에서도 올랜도 상대로 109대 112로 패배했습니다. 심판에 하드골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비가 복귀한 이후에 오히려 공격에서는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게다가 오늘 경기 이 커닝햄이 40분을 뛰면서 출전 시간까지 상당히 길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 디트로이트 연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홈에서 이 디트로이트의 인사이드를 막아낼 수 있는 아데바요 그리고 켈레베어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오늘 경기 이 마이애미가 동배당을 받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승 그리고 2.5점이라는 기준점에서는 마이애미 마인승까지도 볼만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벅스 대 브루클린 네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러키는 오늘 경기 뉴욕 원정에서 드디어 콤보가 복귀하면서 이 30득, 8어시, 15리바운드로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결국에 118대 109로 접전 끝에 패배했었죠. 콤보가 28분을 뛰면서 출전 시간에 조절은 성공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경기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콤보의 출전 시간을 제어하면서 오늘 경기를 대비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필라 상대로 103대 115로 패배했었고 직전 경기 결장했던 마이크 포터 주니어가 오늘 경기 복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어쨌든 마포즈가 복귀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러키의 이 야니스가 버티고 있는 이 수비를 브루클린이 완벽하게 뚫어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임에도 불구하고 템포를 느리게 잡으면서 프레를 목표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현재 쿤보가 내일 경기 출전한다면 미러키의 수비력은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10.5점이라는 기준점 마이크 포터 주니어가 들어온다면 프렌 쪽으로 보고 싶은 매치업이고요. 225.5점이라는 기준점에 언더도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기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의 커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부상을 입으면서 최소 보름 이상 결장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직전 경기 홈 휴스턴 상대로도 결국 커리가 안 터지다 보니까 나머지 자원들까지 연쇄적으로 안 터지면서 지난 경기 저득점 사이즈에서 결국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기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비는 지금 여전히 버러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맨피전에서도 128대 133으로 접전 양상을 보여줬었고 지금 현재 머레이 그리고 조던풀 이런 친구들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레이는 지금 거의 시즌 아웃입니다만은 이번 시즌 뛴 적이 없습니다만은 조던풀 이런 친구들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머상 샤릭 베이 자이언 윌리엄슨 그리고 이런 벤치에서 알바라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뉴올리언스 홈에서 106대 124로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당시에 양팀의 야투율은 40% 초반에 불구했었고 현재 224.5점이라는 기준점이라면 저는 골스 승과 함께 오버사이즈가 가장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승 오버사이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피닉스 대 덴버 너게츠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오클 원정에서 직전 경기 123대 119로 접전 끝에 패배했었죠. 부커 39분, 브룩스 39분으로 핵심 자원의 출전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오콜 상대로 접전을 펼친 만큼 최근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죠. 오늘 경기 피닉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브룩스의 이 많았던 출전 시간,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원정 백투백을 치르다 보니까 양팀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덴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홈에서 세나 상대로 136대 139로 접전 끝에 패배했었고 머레이, 존슨, 요키치 모두 30분 후반을 소화하면서 분전했습니다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원정 백투백이라는 점에서 피닉스보다 체력적인 부담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양팀 모두 백투백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피닉스의 상승세, 홈 이전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덴버가 오늘 경기 앨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스트로더 이런 친구들이 빠진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6.5점이라는 기준점을 덴버가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6.5점이라면은 피닉스 프렌 쪽으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양팀 모두 어쨌든 백투백으로 인해서 공격 야투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언더도 좋아 보이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클리퍼스 대 댈러스 매버릭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퍼스는 홈에서 멤피스 상대로도 107대 112 예상대로 멤피스가 프레를 해줬죠. 결국에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로스터의 노세화로 인해서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하드니 부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클리퍼스는 연패를 이어가고 있죠. 댈러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난 경기 레이커스 원정에서 129대 119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득점력에서는 간만에 120점 가까이 넣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오늘 경기 갈매기가 백투백 여파로 인해서 결장을 하고요. 그리고 백투백 원정이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댈러스도 냉정하게 오늘 경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아닙니다. 동일한 3연패 팀 간의 맞대결인데 11월 15일 댈러스 홈에서도 연장 접전 끝에 클리퍼스가 승리를 가져갔었고 어제도 제가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클리퍼스 현재 라인업 자체는 6.5점을 받을 만한 팀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 레이커스에서 클리퍼스로 이동하는 거의 그냥 뭐랄까 마실 정도의 그런 거리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댈러스 6.5점 프랜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어버 기준점이 낮긴 합니다만은 뭐 양팀 모두 팅팅놀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어버는 버리고요. 뭐 굳이 보자면은 오버사이즈를 보고 싶은 경기고 댈러스 프랜이 이 경기에서는 가장 나은 선택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느바 총 8경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고요. 뭐 사실 결장자가 있는 라인업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장자가 더 빠지면 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그런 경기를 위주로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뭐랄까 미리 저녁에 배팅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한번 오늘 느바 또 좋아 보이는 경기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우리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후 경기로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